효율적으로 전진하라. 네, 안녕하세요. 표준국어의 장희은입니다. 오늘은 유충열전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 미리 좀 필기를 해놨는데요. 여러분 선생님하고 영웅의 일대기 구조를 중심으로 유충열전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유충열전은 유충열이라는 사람의 그 일대기를 이제 그 소설화 만든 그런 작품이죠. 그런데 이게 영웅소설이다 보니까 영웅소설은요, 보통 이렇게 구조가 있어요. 고귀한 혈통, 비정상적인 출생, 탁월한 능력, 그 다음에 위기가 있어야 돼요. 어렸을 때 위기에 처하고 그 위기를 구해주는 사람과 그걸 길러주는 그런 사람이 있고, 성장 후에 다시 위기가 처해져. 그런데 이 영웅적인 면모로 그거를 극복하고 승리에 이른다. 이게 영웅 일대기 구조입니다. 대부분 이런 구조를 가지고 가기 때문에요. 여러분 이 구조를 좀 필기하시고 놓으시면 되고요. 이 노란색으로 지금 필기 그 구출과 양육 이렇게 환산 부분은 일반적인 영웅 일대기 구조고, 그 이 하얀색으로 선생님이 내용을 좀 적어놨죠. 일단 이 주인공 유충열은요, 누구의 자식이냐면 개국공신, 나라를 여는데 기여했던 유심의 아들입니다. 혈통이 아주 귀하죠. 그런데 이 사람이 늦도록 자식이 없었대, 유심이. 그래서 남한 그 형상에 그 이제 정성을 들였어. 치선을 들여가지고 신기한 태몽을 꾼 후에 아들을 이제 낳았는데, 그게 바로 이제 충렬이라는 거죠. 그래서 출생 자체가 기도를 해가지고 낳은 거야. 산에 기도를 해서 낳았다. 그래서 뭐 산에 정기를 보듯이 보통 아이가 아니겠다라는 생각이 들 텐데, 그런데 이 아이가요, 사실은요, 충렬이라는 이름으로 태어나긴 했는데, 나중에 보면 뭐가 나오냐면, 이게 원래 이 충렬이 그 천상계의 인물이었대요. 천상계의 인물이었는데, 이제 죄를 짓고 이제 유심의 아들로 태어나게 됐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지 이제 천인, 하늘에 있는 사람이 내려오게 된 그런 것 때문에 그런지 어려서부터 굉장히 능력이 어때요? 아주 뛰어나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능력이 굉장히 뛰어난 아이라는 이제 부분이 좀 나오고요. 근데 이제 가정적으로 위기가 발생하는 게 뭐냐면, 그 아버지 유심하고 굉장히 좀 적대적인 인물이 바로 정한담인데, 이 정한담은 간신이거든요. 그럼 유심은 뭘까요? 충신인데, 이 충신인 유심이 오히려 모함을 당해서 귀양을 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아버지가 귀양을 가게 되기 때문에 이제 유충열의 엄마와 유충열은 사실상 굉장히 좀 위험에 처하게 되죠. 그런데 이제 충열은 이제 살아나고 이제 엄마하고는 이제 떨어지게 되는 건데, 그래서 이제 이 충렬 모자가 헤어지는 이 상황에서 도움을 준 사람이 있었어요. 바로 강희주입니다. 강희주는 뭐 아버지의 친구, 이제 또 그 동료, 이 정도 볼 수 있겠는데, 이분이 이제 구출을 해서 유충열을 사위로 삼는데, 그러면서 이제 유심을 구하기 위해서 유심을 구하겠다라는 그 마음을 담은 이제 상소문을 이제 올리죠. 유심은 억울합니다 라는 걸 올리는데, 오히려 이제 정한담의 모함을 역으로 받아서 이제 귀양을 가게 되고, 이 사위가 이제 된 거죠. 그 강희주의 그 딸이 이제 강낭자랑 결혼을 하게 되는데, 그 장인 쪽 집안, 그 처가 집안도 다 이렇게 흩어지게 됩니다. 그러고 나서 이 원래부터 비범한 능력이었던 충렬마저 이제 그 노승에게 이제 가게 되고, 그 노승에게 이제 가서 무예를 닦으면서 이제 훗날을 기약하게 되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제 성장 후에 또 한 단의 위기가 뭐냐면, 이 정한담이 간신히 호국과 함께 반란을 일으켜서 나라 자체를 위태롭게 만듭니다. 그러니까 천자도 정말 이제 죽음에 처하게 되는데, 그때 이제 유충열이 이제 정문걸이라는 어떤 선봉 사람을 죽이고 이제 천자를 구출하게 되죠. 그래서 결국에는 정한담을 원수 정한담을 이제 죽이고 나라를 구하고서 천자를 구하고 이제 부모, 그 다음에 강난자와 재회하면서 이제 굉장히 행복한 삶을 이제 누리게 된다는 그런 구조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요, 영웅의 일생은 대부분 이런 구조입니다. 보통 사람이 아니에요. 고귀한 혈통, 비정상적인 출생, 요 일대기 구조를 따라가는데 유충열전도 그러하다는 거죠. 그래서 대립적인 두 인물이 나옵니다. 유충열과
정한담. 사실은 이들의 악연은 옛날부터 천상계에서부터 둘이 같이 이루어졌었죠. 그러니까 천상의 사람이 이제 적강 모티프를 가지고 있었다. 요 부분도 좀 맞다라고 보실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러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때 정한담이 청병이 오는 것을 보고 기운이 펄쩍해 성명을 바삐지어 군중에 통치하고 도사와 함께 호원에게 현신한 후 전후 수마를 안나치 아래였다. 이게 얘가 지금 이제 그 간신이기 때문에 그 호국과 이렇게 내통을 하고 있는 거죠. 호왕이 정문거리며 마룡이 죽었다는 말을 듣고 왜 죽었을까요? 유충렬이 슉슉슉 했고 죽였겠죠. 간담이 서늘해서 접전할 마음이 없었으나 한갓 본심을 이기지 못해 정한담과 함께 호산대에 진을 치고 격서를 남경으로 보내더라. 이제 격서라는 거는 이렇게 어떤 일을 막 부추기는 경문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제 맞아 더 쳐라 이렇게 된 거죠. 이때 원수는 원수 동그라미실까요? 원수가 누구냐면요. 우리가 국가의 원수 누굽니까? 국가의 원수 이제 대통령이 되죠. 이때 그 군대의 그 우두머리 유충렬입니다. 조성에 있고 조정만은 금상선 아래 유진하고 있었는데 뜻밖의 조정만이 장계를 올렸거니를 급히 개탁해서 딱 열어보니까 오국 군왕이 패군했단 말을 듣고 각각 중군이 되어서 오는 중에 정한담과 옥간도사 얘네 뭡니까? 얘네 적들이죠. 협력해서 격서를 보내었으니 원수는 급히 와서 방적하소서. 지금 이제 다음은 이제 정한담과의 싸움이 좀 이어지겠다라고 이제 생각이 되는 거죠. 원수가 크게 웃고서 아이고 정문관과 마룡은 천하 명장이로 내 칼끝에 죽었는데 오국의 호병쯤이야. 이런 식으로 이제 생각하고 아유 지금 소장의 칼 끝에 적장의 머리 떨어지는 구경이나 하옵소서 라고 하고 급격히 이제 갑주를 갖추고서 이제 그 적진으로 글을 보내서 싸움을 이제 할 준비를 하게 되는 거죠. 이때 정한담이 오국 군왕 전에 한 꾀를 들여왈 뭔가 좀 비열한 어떤 그 함정을 팔 것 같은 냄새가 좀 나는데 소장이 육관대사에게 10년을 공부해서 변화무궁하고 구척 장검 칼머리에 강산이 무너지고 해도 뒤집혔나이다. 그런데 명진 도원수 유충렬은 사람이 아니라 천신입니다. 이제 비록 대왕이 억망변사를 건드리고 왔으나 충렬은 잡긴커녕 접전할 장수도 없사오니 만일 무작정 싸운다면 자 지금 왕이 군사를 끌고 왔다 하더라도 그걸 이끌 어떤 그 지금 그 명장이 없죠. 잔수가 없기 때문에 오히려 좀 힘들 수 있다. 그러니 오늘 밤 삼경에 보통 삼경하면은 11시부터 1시 정도를 얘기를 하거든요. 삼경에 군사를 줄로 나눠서 1군이 먼저 금상선을 치게 되면 충렬이 은당 구하러 올 것입니다. 그때 틈을사 소정이 도성에 들어가 천자에게 항복을 받고 옥새를 빼앗아 버리면 충렬이 비록 천신을 한들 제 인군이 죽었는데 무슨 면목으로 싸우리까. 자 지금 비열하게 어떻게 얘기를 하고 있냐면 유충렬을 다른 쪽으로 유인을 해서 지금 실제로는 누구를 협박해서 그 이제 유충렬의 왕인 천자를 협박을 해가지고 그 사람을 이제 항복을 받아내자는 거죠. 옥새하면은 지금 이렇게 그 왕의 도장인데 왕의 도장을 항복한다 하고 딱 찍어버리면 그 이제 당연히 그 신화된 도리는 왕의 명령을 따를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여기 지금 밑줄친 부분을 보시면 어떻게 적으면 좋겠냐면 정한담이 호왕에게 성을 공격해서 유충렬을 유인하자. 유인계책이죠. 그러면 자신이 천자에게 항복을 받겠다. 그런 계책인 거죠. 됐나요? 자, 그래서 이제 유충렬을 유인할 꾀를 내고요. 정한담의 군대가 이제 금상선을 공격을 하죠. 그래서 이때 원수는 도성에서 적재를 탐지하고 있다가 한 군사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도적이 금상선으로 쳐들어와서 군사를 다 죽이고 중군장을 찾아 횡행하니 원수께서는 급히 와서 구원하십시오 라고 해서 이제 그 금상성을 막 갈는데 가서 봤더니 원수 본진으로 돌아와서 칼끝을 보니까 정한담은 간 데가 없고 전우가 모두 지금껏 보지 못한 되놈들이었다.
그러니까 뭔가 이상해요. 정한담이 아니라 뭐 얘는 누구야? 이렇게 생각하고 한담이 정한담이죠. 원수를 속이고 정변만을 가리어 급히 도성으로 들어가니까 성중에는 지키는 군사가 없어요. 이거 이제 속은 거죠. 천자 또한 원수의 힘만 믿고 잠이 깊이 들어 있었다. 한담이 천병만마를 이끌고 와 순식간에 성문을 깨치고 걸레로 들어가 함성이 이르길 이봐 명나라 황제야 이제 네가 어디로 달아갈 수 있겠느냐 팔랑개비라서 비상천하며 두더지라도 땅으로 들어가겠느냐 라고 해서 넌 더 이상 갈 데가 없다. 그러니까 빨리 뭐 하라 항복하라 이런 얘기죠. 니누의 옥새를 빼앗으려고 왔는데 너 이제 어디로 달아나르냐 바삐 나와 항복을 하거라 하는 소리에 궁궐이 무너지고 혼백이 상천하는지라. 자 지금 누가 놀랬어요? 천자가. 그쵸? 이 궁궐이 무너진다 이 얘기는 천자가 아주 매우 놀란 것을 이렇게 표현한 거죠. 천자가 이제 매우 놀라 기절할 듯 했다. 요 얘기죠. 됐나요? 한담의 고함 소리에 명제도 넋을 잃고 용상에서 떨어졌으나 다급히 옵새를 품고 말한피를 잡아타고 엎어지며 자빠지며 좀 웃기는 부분이네요. 북으로 나와서 변수가로 도망했다. 웃겼다기보단 사실은 좀 다급한 그런 모습인데 한담이 권내에 달려들어 천자를 찾았으나 천자는 간데 없고 태자가 황후와 태후를 모시고 도망하기 위해 나오는지라 한담이 호령을 달려들어 태자 일행을 잡아서 호황에게 맡긴 후 북문으로 나와보니 천자가 변수가로 달아나고 있었다. 한담이 대의에 천둥 같은 소리를 지르고 순식간에 달려들어 구척 장검을 휘두르니 천자가 탄 말이 백사장에 거꾸러지면서 천자를 잡아내어 마에 엎드리고 서리 같은 칼로 통정관을 깨어 던지며 호통하기를 이 명나라의 지금 황제인데 완전 자기 발밑에 엎드리게 하고 있죠. 이봐 명제야 하늘이 나 같은 영웅을 내줄 때는 남경의 청자가 되게 하심이라 네가 어찌 계속 천자이길 바랐소냐. 내가 너의 한 놈을 잡으려고 10년을 공부해서 변화가 무궁한데 네 어찌 순종하지 않고 조그마한 충렬을 얻어서 내 군사를 침노하느냐 라고 얘기하면서 나에게 옥새를 바치고 항서를 써서 죽이지 아니하면 네 놈은 물론 네 놈의 노모 늙은 엄마와 처 자식을 한 칼에 내가 죽이겠다 라고 해서 천자한테 뭐를 해요? 항복을 유도할 수밖에 없죠. 천자에게 항복을 유도할 수밖에 없죠. 그렇죠? 항복해라! 압박하는 거죠. 그래서 항서를 쓰려고 했는데 지필이 없어요. 종이하고 펜이 없습니다. 그랬더니 야! 곤룡포! 왕이 입는 옷이에요. 황제가 입는 옷을 떼어 손가락 물어서 항서 못 써? 그래서 천자가 곤룡포 찢어서 손가락 딱 깨물었는데 피는 절절절 나는데 이걸 못 쓰는 거죠. 너무 굴욕적이잖아요. 어찌 황천인들 무심하리요. 이거는 서술자의 목소리죠. 어찌 그 저승이라고 무심하겠느냐 라고 나오면서 이제 누구가 등장하기 시작할 거야. 황제를 구하러 손살같이 속긴 했지만 그쵸? 그 천자를 구하러 이제 속긴 했지만 원수 유충렬이 나타나죠. 원수 금상선에서 적군 10만 명을 어쨌든 한 칼에 딱 무찌르고 곧바로 호산대에 진을 치고 있는 적의 천경을 씨없이 함몰하려고 또락또락또락 해서 달려가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유충렬의 어떤 그 굉장히 영웅적인 면모가 드러나 있는 소설이다라는 거, 그런 면에서 우리가 영웅 소설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중간에 이렇게 굉장히 싸우는 모습, 정말 그 전쟁에서 리얼한 그런 모습들이 좀 나오죠. 그래서 이런 그 어떤 전쟁의 모습들을 우리가 이제 군담 소설이라고 합니다. 군담 소설. 그리고 이제 나쁜 인물. 악인인 정한담, 또 최일기, 그 다음에 착한 인물인 유충렬, 요 인물들의 대립이 좀 보여지고, 그래서 악인과 선인의 어떤 대립적인 요소가 극명하게 있다라는 거 좀 기억하시고요. 사실은 얘가 누구다? 유충렬이 원래는 뭐라고 했어요? 그 정한담도 얘기하지만 얘가 천인이라고 하늘에 있는 인물이었는데 이제 여기 내려왔다고. 그러니까 능력이 보통이 아니다라고 해서 어떻게 보면 천인과 이쪽도 이제 천인이었죠. 옛날에 하늘 쪽에 있었죠. 이 그 천인 세계와 이제 지상 세계의 어떤 이원적인 구조가 공간 구조가 이제 유충렬전에 좀 드러나 있다. 이렇게도 보실 수가 있는 거죠. 자, 결국에는요. 착한 인물이
승리하죠. 유충렬 승리함에 따라서 우리가 또 고전소설에서 많이 보는 권선징악적 결말로 이제 끝나게 된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요, 여기까지가 우리 영웅 군담소설에 대한 어떤 유충렬 전이었습니다. 선생님이 조금, 요번 시간은 조금 짧게 됐습니다. 왜냐면 이제 뒤에 나오는 그 박지원의 소설 두 편을 같이 묻기에는 조금 유충렬전하고 성격이 좀 달라서요. 이번 시간은 여러분들 좋아하는 건가요? 선생님 막 좋아하는 소리가 들린 것 같은데 조금 짧게 유충렬전으로 한 편 강의를 마치겠고요. 다음 시간에 풍자소설의 대가죠. 박지원 소설 보도록 하겠습니다.